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페레즈 선수의 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8일 하나 이글스 구단은 페레즈 선수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알려왔습니다. 관련 이야기 칼럼 시작하죠. 코로나 때문일까요? 용병타자 실패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반즈 선수에 이어서 이번 시즌 힐리의 실패, 그리고 페레즈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 이글스 구단은 또다시 용병 선수를 찾아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용병 타자 하나만큼은 잘 뽑는다고 자부하던 하나 구단이었는데 계속되는 실패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짜증까지 나게 됩니다. 페레즈 선수는 아쉬운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수베로 감독의 추천과 지지가 있었고 슈퍼 유틸리티라는 장점도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주루와 수비 시 판단력은 수베로 감독이 원하는 야구를 보여주는 교과서로서 가치가 있던 페레즈 선수인데요. 분명 어린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선수였고 배웠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9월 한 달간 3할이라는 타율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10월에 들면서는 슬럼프와 반등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재계약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베로 감독은 그동안 내가 봐온 페레즈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페레즈 선수는 하나 구단과의 동행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페레즈 선수는 7월 4일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30만 달러, 총액 40만 달러를 받고 하나 이글스로 오게 되었는데요. 수베로 감독은 페레즈를 소개하면서 S존 컨트롤 능력이 향상되었고 유인구의 방망이를 막 휘두르지 않는다. 도미니카 외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적응력도 좋을 것이다. 멀티 능력자로 활용 가치가 높다. 처음 에르난 페레즈 선수를 영입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은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공격적인 스윙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삼진이 많은 선수이다. 그리고 수비형 용병인데 하나 이글스에게 수비형 용병이 필요하냐? 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에르난 페레즈 선수의 영상을 만들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어주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처음 페레즈 선수가 1군에 올라왔을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바깥쪽 변화구에 방망이가 나가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와 여러 포지션에서 준수한 수비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분위기를 바꾸어주는 페레즈 선수를 보고 잘 데리고 왔구나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평가가 뒤바뀔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이어가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페레즈 선수는 8월 18일 첫 타점을 기록하였고 8월 19일 캐논을 상대로 첫 안타를 신고하였습니다. 8월 24일 두산의 곽빈 선수를 상대로 첫 홈런을 기록하면서 시작은 좋았던 페레즈 선수입니다. 페레즈 선수는 21시즌 252타석을 소화하였고 60안타, 5홈런, 33타점, 17개의 볼넷, 52삼진, 타율은 2할 6분 7리, 출루율은 3할 2분 1리, 장타율은 4할 9리, OPS는 7할 3푼, WAR은 0.69로 그래도 민폐 수준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반기 대체 용병 선수로 와서 준수한 성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작년에 대체 선수로 왔던 브랜드 반즈 선수가 이 기록보다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반즈 선수는 타율 2할 6푼 5리에 9홈런, 42타점, 27볼넷, 81삼진, 출루율은 3할 4푼 1리, 장타율은 4할 2푼 8리. 이 성적을 기록한 반즈도 아쉽다고 내보낸 하나 이글스입니다. 근데 페레즈 선수의 성적이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이건 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감독의 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성적을 가지고 재계약을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수비력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1루, 2루, 3루, 유격수, 좌익수, 우익수, 슈퍼 유틸리티 선수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준수한 수비 능력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실책이 많았고 수비 실수가 많았던 페레즈 선수입니다. 9개의 실책을 기록한 페레즈 선수인데요. 평균적으로 수비율은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실책이 많았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준수한 수비 능력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수비력을 갖춘 선수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선수입니다. 국내 선수라면 모르지만 용병 타자라면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페레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도 많이 있습니다. 김태현 선수도 내야 전 포지션과 외야수로 활용할 수 있는 슈퍼 유틸리티 선수이고 조한빈 선수도 슈퍼 유틸리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도윤 선수와 박정현 선수는 내야 전 포지션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3할을 치는 페레즈가 아니면 굳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선수들도 할 수 있다는 점이 페레즈 선수와의 계약에서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페레즈는 새로운 나라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적응할 수 있었다. 저의 재능을 믿고 어린 선수들에게 기여할 기회를 주신 한화 구단에 감사드린다는 이야기와 함께 누군보다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었을 하지만 항상 응원을 멈추지 않았던 한화이글스 팬 여러분께 감사하다. 팬 여러분들은 저와 제 가족의 가슴속에 항상 특별하게 남아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보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페레즈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반지를 보면서 반지랑 계약하는 게 나았다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내년에 페레즈와 하는 게 나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리더이자 분위기 메이커로 팀을 이끌었고 수베로 감독이 원하는 것을 실행했던 페레즈 선수 고생했습니다. 타자로서 좋은 성적을 기록해야 한다는 압박감 대단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나쁜 기억을 가지고 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용병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상황으로는 외야수 용병이 유력할 텐데요. 이번에도 미러키 선수일지 궁금한 부분이고요. 좌타자일지 우타자일지도 궁금합니다. 이건 FA 선수가 누가 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용병 타자를 너무 빨리 계약하는 바람에 오지일 선수와의 계약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병 선수 계약 소식은 좀 길게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한화이글스 선수가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성공적인 타자 영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